단락 1. 요즘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산다는 말,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12.3. C.23 이후 초강력 대출 규제가 3번이나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금이 아니라 대출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게 2026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기준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냉정하게 짚어보고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버티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락 2. 12.3 C.23 정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했어요.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 DSR 강화, 신용대출 연계 제한까지 한꺼번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명확한 메시지예요. 대출로 만든 부의 확장은 이제 끝났다. 그동안은 돈이 아니라 대출 능력이 구매력을 결정했잖아요. 대출 잘 받는 사람이 큰 집 샀고 레버리지 잘 쓰는 사람이 투자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제는 그 문이 구조적으로 닫혔다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죄송합니다. 대출 안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락 3.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살아나고 있는데 부동산만큼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처럼 모두가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장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남는 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이번엔 줄어드는 속도보다 심리 위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줄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의 본질이에요. 돈 있는 사람도 대출 막히면 못 사고 대출 가능한 사람도 한도가 줄어서 원하는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보다 구조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단락 4. 요즘 서울 마포, 성동, 광진 같은 지역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신고가가 연달아 나오고 거래도 늘고 있잖아요. 근데 숫자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무리한 자금 구조가 엄청 많아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신용대출이나 가족 차입까지 끌어온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열기가 아니라 체력 소진의 전조 증상이에요. 돈이 돌지 않는데 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버티기 힘든 매수층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무리해서 들어간 분들 1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값이 횡보하면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단락 5. 2018년 여름 폭등장 기억하시죠? 그땐 정부가 뒤늦게 규제했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달아올랐었어요. 근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시장이 뜨거워지기도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규제 속도가 빨라졌고 강도도 훨씬 세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속도는 빠른데 하락 전환도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2018년엔 규제 후에도 1년 정도 버텼는데 이번엔 그 버티는 기간이 훨씬 짧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연료 자체가 차단됐으니까요. 시장에 돈이 안 돌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단락 6. 이전에는 대출을 잘 받는 사람이 투자해서 이겼습니다. 대출이 곧 레버리지였고 그 레버리지가 자산을 불렸죠.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행의 문턱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고 신용대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막힙니다. DSR은 이제 단순 계산이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됩니다. 즉,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버틸 수 있겠냐를 미리 가정하고 심사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건 정부가 대출 자체를 경기 조절 장치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자금의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그 돈의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인가가 핵심이에요.
대출로 만든 포지션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자율 0.5%만 올라가도 매달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로 버티는 사람입니다. 연봉이 1억이라도 대출 6억에 신용 1억을 얹으면 이자만 매달 400만 원을 넘습니다. 조정이 1년만 와도 그 체력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장의 크기보다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해요. 이제 부동산은 성장의 게임이 아니라 지속의 게임이 됐습니다. 단락 7. 지금 사람들의 불안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샀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엔 비드로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도 대출이 받쳐줬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심리는 과열됐지만 실질 진입은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시장은 위로 움직이는데 참여자는 점점 줄어드는 기형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가격은 오르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참여자가 줄면 거래량이 줄고 거래량이 줄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유동성이 줄면 가격은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이건 수요와 공급의 단순한 공식이에요. 지금 시장이 뜨거워 보이지만 그건 실제 수요가 아니라 불안이 만든 열기입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심리적 압박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부르고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려 무리하게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은 내 자산이 아니라 내 짐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이성을 잃은 시장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단락 8. 대출이 막히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양극화됩니다. 돈이 몰리는 지역은 더 오르고 대출이 막힌 지역은 거래가 끊기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끊긴 구간이 다음 기회의 시작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가 끊기면 불안해하고 멀어집니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매수세가 빠지면 가격은 일시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 그 시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처럼 규제가 심할 때는 눈앞의 상승보다 공백의 길이를 봐야 합니다. 거래가 끊긴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반등폭이 더 큽니다. 왜냐면 그만큼 눌린 수요가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규제의 그늘이 곧 기회의 틈이다. 이 말이 이번 시장에서는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서울 핵심지는 이미 레버리지 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위성도시, 인천 일부, 경기 외곽은 여전히 틈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낮아도 실수요 기반 수요는 남습니다. 그 수요가 결국 시장의 바닥을 받쳐줍니다. 지금은 대출로 밀어붙이는 시대가 아니라 작게 시작해 오래 버티는 시대입니다. 한 번에 크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지역을 선점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예요. 성공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규제 속의 기회를 읽는 사람입니다. 단락 9.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금융 체력이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게임이에요. 연소득 대비 대출 비율, 이자 부담, 여유 자금 이 세 가지를 냉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불안한 장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이제는 대출을 버틸 수 있느냐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내 집 마련도 결국 하나의 금융 의사결정이에요. 집을 사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실거주라도 무리한 구조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대출 구조로 들어가면 그 집은 훗날 훌륭한 투자 자산이 됩니다. 결국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집이 진짜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집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착각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버티는 집이 진짜 성공의 기준이에요. 지금 무리해서 큰 집을 사는 것보다 여유 있게 작은 집을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집값보다 더 무서운 건 이자와 스트레스예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체력 게임입니다. 생존이 먼저고 확장은 그 다음입니다. 내 자금과 내 대출 한도 안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시작입니다. 단락 10. 단락 11.2026년 시장은 세 방향으로 갈릴 겁니다. 첫째, 공급 부족이 심한 수도권 중심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거고요. 둘째, 고가 과열 지역은 대출 규제로 조정 압력이 강화될 겁니다. 셋째, 외곽과 비규제 지역은 회복 속도가 빠른 반등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번 사이클은 누가 남느냐의 싸움입니다. 대출이 줄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그 안에서 체력 있는 실수요자만 버티게 될 거라는 거죠. 2026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재편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음 10년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단락 10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오르내리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정책, 대출, 심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비드로 올랐던 사람보다 자기 속도대로 버틴 사람이 끝내 웃게 돼 있어요. 대출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은 느려지지만 그 속에서 진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다음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냉정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엔 감정보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정책은 바뀌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과열 뒤엔 조정이 오고 조정 뒤엔 기회가 옵니다. 그 리듬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FOMO에 휩쓸려서 내 체력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중간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게임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뛸 수 있는 거리를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목표예요. 그러려면 지금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